오늘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활기차게 시작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는 내신 문제랑 다르게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카테고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원은 어떻게 되고 그 단원 중에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뭐 솔직히 좀 쉬운 문제는 굳이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보자마자 샤프를 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야. 문제랑 소통을 해야 된다고.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거를 딱 눈치를 챈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올바른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게 사실 수학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1번은 하도 쉬워갖고 그딴 목적도 없을 것 같아요. 뭐냐? 1번은 다항식에 굳이 따지면 그 다항식 연산이죠. 다항식 연산. 그리고 덧셈을 할 때는 동류항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A랑 B랑 더하면 X제곱, X제곱 더하면 2X제곱. 그리고 XY, 7XY 더하면 8XY.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이는 게 3번이니 2번 말고 3번 먼저 할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켤레 복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켤레 복소수라고 하면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그 켤레로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 5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뭐 a는 5고 b는 1이죠? 곱하면 5가 될 거고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요. 2번, 4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뭐냐? 문제도 나와있지. 항등식, 항상 등식인 거. 그럼 항등식일 때는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쓸 텐데, 이건 대놓고 개수를 비교를 하면 되죠. 1차식은 1차식대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1x니까 여기 bx, b는 1. 여기 상수항 6이니까 여기 상수항 6. 둘이 더하면 7이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따지면 합성함수. 먼저 1을 f에 대입하고 그 값을 다시 g에다가 두 번 대입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f1은 2가 되고요. 2를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g2는 9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전혀 어렵지 않죠. 명제 추론하는 문제죠. 명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대우나 아니면 상관관계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려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P면 나달이야. 근데 이건 Q이면 R이거든. 대우치하면 자리도 바뀌고 낱낱치하면 나달이면 낱Q지. 그럼 P면 나달이고 나달이면 낱Q니까 결국 P면 낱Q인 거야. 뭐 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답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한데 여긴 답에 있네요. B면 납Q. 만약에 답이 없으면 이걸 또 대우로 취하면 Q이면 납P다. 이걸 찾아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리고 7번. 연립방정식 문제인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문제의 핵심은 미지수를 한 명만 조지는 거야. 한 명만 어떤 식으로든 없애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얘 같은 경우는 딱 누구를 없애기에 딱 좋아. 통째로 빼버리면 y가 없어진다고. 그럼 2x 빼기 x제곱이 좌변, 우변은 1,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서 x는 1이 나오고요. x가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됐죠? 둘이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사실 한 14번 정도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쭉쭉 풀어줘야 돼요. 막힌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잖아.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집에서 좀 반성해야 돼. 응? 내가 지금 너무 공부를 안 하고 학생으로서 어떤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너무 놀았구나. 응? 좀 반성하면서 지금부터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해야 돼. 14번까지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6번이랑 8번 있는 쪽을 볼 거예요. 8번이 숫자라는데 8번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 보네. 슬슬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6번. 굳이 단원 이름을 따지자면 이차함수와 최대최소. 이차함수와
최대 최소. 자, 그리고 수학 문제를 앞으로 풀다 보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걸 꽤나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때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제외하고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고 파악을 하면 돼. 그리고 이차 함수를 이해하고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아무래도 이차 함수의 핵심 포인트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꼭지점을 찾아주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x가 1일 때 y 값이 6이 되는 이런 꼭지점이 나오고,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0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뭐 0이 여기 있겠지. 0. 그 3이면 이쯤 있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보다시피 최소는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 굳이 따지면 최대값은 1일 때 6이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3을 대입해 봐야 되니까 f3의 값은요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볼게요. 8번. 네, 이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복소수 계산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단은 z제곱분의 1이면 이걸 제곱을 해야겠지.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에 따라서 1제곱 i제곱 2i가 되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결국 2i밖에 안 남지. 2i분의 1이고, 이 친구들은 보통 실수하라는 걸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i가 될 겁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10번은 이것도 다항식의 연산 같은데, 근데 계산할 때 하더라도 머리를 좀 써서 하자. 지금 보면 자주 출몰하는 애들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를 내가 라지 a라고 생각을 하면 저건 a 빼기 1에 라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네. 이건 누가 봐도 뭐야 이거. 곱셈 공식 a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8이고 a 세제곱이 9가 된다. 근데 a가 누구였어? 원래 상태로 돌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9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것도 답은 9가 됩니다. 참 쉽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는 것만 초장에는 계속 나와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점과 좌표 단원에서 배웠던 무게중심 구할 줄 아니? 이거지? 자, 현재 상태에서 A, B, C, A가 있고 BC의 중점이 7,4야. 자, BC의 좌표가 만약에 x1, y1이었고 C의 좌표가 x2, y2였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둘이 더한 거. 2분의 둘이 더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7,4래잖아. 따라서 각각의 좌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좌표 두 개를 더한 거는 얘랑 얘랑 같이 14,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게 8 이렇게 나올까. 근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 이번엔 A의 좌표까지 추가를 하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모두를 다 더한 다음에 모두를 다 더하면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좌표. 마찬가지로 모두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겁니다. 요게 14, 요게 8. 그러면 5,3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5,3,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뭐 지금까지 문제들은 진짜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어. 그냥 다 계산이야. 초장에는 보통 이제 너네의 자신감을 고취해 주려고 요런 계산들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잘 풀면서 약간 컨디션을 업 시켜야 돼.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좋아.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슬슬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판단하면서 들어가야 돼.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얘기했어.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문제. 카테고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 문제는 A는 BQ 더하기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맨날 들었을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을 텐데, 그치?
나머지는 없대.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이 상태로 수치 대입법을 써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싹 사라져. 그러면 1 빼기 4 더하기 a가 0이기 때문에 a 값은 3이 나오지. 됐지? 자, 그럼 이제 a 값도 구했겠다. 실제로 이거를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 얘는 보기차식이라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제곱 빼기 4 라지 x 플러스 3이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리면 치환했으면 항상 복원을 해줘야 돼. 라지 x 대신에 x제곱 다시 대입해주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얘가 x 빼기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x제곱 빼기 3이 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누구? 지금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여기까지가 몫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qx는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3이 되고요. 됐지? 근데 아까 a 얼마였어? qa 물어본데 a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럼 q3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 q3은 대입해주면 4, 6 빼기 3이네. 미안, 9 빼기 3. 그러면 6, 4, 24.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사실은 이것도 금방 풀긴 하는데 쌤은 설명해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필요 조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필요 조건. 필요하면 화살표를 받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면 화살표 가는 방향이랑 부분집합 뚜껑 열리는 방향이 같으니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P 같은 경우는 자 P는 계산을 하면 저기 인수분해 되잖아 이게. 아마 x 빼기 6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랑 6 사이가 될 거고. 그치? Q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x 빼기 a와 x 빼기 a 더하기 2로 봐야 돼. 그럼 a와 a 플러스 2 사이가 돼야 되지. a와 a 플러스 2 사이가 돼야 돼. 근데 요게 자 지금 p가 현재 상태면 p가 마이너스 1이랑 6 사이. 근데 이거를 q가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q가 p 안에 포함이 될 거라고.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 2면 돼. 요런 꼬라지가 되려면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a 플러스 2가 6보다는 작아져야지만 요런 꼬라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럼 여기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수는 총 6개가 나올 겁니다. 됐죠? 슬슬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배울 일이 아마 생길 텐데, 요런 걸 서술형 문제라고 해요. 서술형 문제. 요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있는 일단 식을 봐. 식만 봐. 딴 거 다 필요 없어. 식만 봐. 일단 식만. 요 식. 그리고 요 식에 문자들이 나와 있어. 변수들이. 예를 들면 r이라든지 대문자 v라든지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라는 상수야. 상수. 그리고 세타라는 각도라든지. 그럼 이게 뭔지를 여기서 찾아봐요. r은 선의 반경이야. 선의 반경.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그리고 v는 선의 속도야. 선의 속도. 그리고 세타는 선의 각이야. 선의 각. 이게 뭔지 확인을 해.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봐봐. 어떤 항공기가 선의 속도가 v1, 선의 각이 30도인 거야. 그때 선의 반경을 r1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을 여기까지 끊어 여기까지 끊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봐. r 대신엔 r1, v 대신엔 v1, 그리고
세타 대신에는 30도. 요런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식. 이번엔 선의 속도 V, 선의각 30도, 이때 R2. 그러면 요걸 대입하면 여기다 R2 대입하고 V2의 제곱, 그렇지? 그리고 G의 탄젠트 여기도 똑같이 30도. 됐지?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왔어. 이번엔 세 번째 식 V1과 V2의 비율이 2대3. 그러면 V1과 V2의 비율이 2대3. 됐죠? 그때 R2분의 R1을 구하시오. 자, R2분의 R1은 얘네들이 통째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좌변이 R2분의 R1이 되고 우변은 V1의 제곱 G 탄젠트 30도 V2의 제곱 G 탄젠트 30도야. 굳이 탄젠트 30도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니까. 그리고 쟤네들은 V2분의 V1의 제곱으로 어차피 묶일 건데 이게 어차피 얼마야? 이게 3분의 2잖아. 그치? 그럼 이거 계산 다 하면 제곱하면 9분의 4 나오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으면 R2분의 R1은 9분의 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13번. 13번 문제 약간 좀 글이지, 글. 말이 많다고. 이걸 당연히 식으로 바꿔서, 혹은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게 핵심 내용이지. 이게 나중에 이제 너네가 수학 1을 배우면 아마 지수나 로그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 이번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싹 다 지우고 그냥 14번 있는데 풀죠. 그냥 부등식 문제네. 절대값 있는 부등식 문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굳이 x가 3분의 1보다 클 때와 3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따로따로 풀지 말고 절대값일 때는 양수일 때보다 작고 음수일 때보다 크고.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풀면은 2x는 a 더하기 1보다 작고 따라서 x는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고 여기 풀면은 4x는 1 빼기 a보다 크고 x는 4분의 1 빼기 a보다 크고 따라서 전체적인 답은 x는 4분의 1 빼기 a보다 크고 2분의 a 플러스 1보다는 작고 요거는 굳이 문제 종류를 따지면 부등식의 풀이지. 부등식의 풀이. 그 중에서도 뭐가 있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의 풀이. 요걸 풀었더니 얘랑 같대식. 얘랑 같대. 그러면 4분의 1 빼기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1이 3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5인 듯 합니다. 됐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슬 4점짜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 4점짜리인 거야. 근데 4점짜리도 초반에 나오는 4점짜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문제의 말뜻을 이해하면 말이죠. 자, 이제 슬 반 정도 넘어가고 있어요.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이동과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자 하는 일단 평행이동 그리고 뭐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접한대지. 접하면 돼. 엄청 수업 들은 사람 맨날 얘기할 거 D는 R. 접하면 D는 R. 요거 꼭 강조합니다. 접하면 D는 R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면 X자리에 X 빼기 N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저 친구는 3X 빼기 N 4Y 더하기 17은 0이고 요런 직선의 방정식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원이랑 접하려면 자, 접하면 D는 R 그러면 D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 0,0이죠.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새 까먹었다 그러면 곤란해요. 각각의 개수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고 거기에 00을 대입하면 17 빼기 3n. 근데 이게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준 이 D와 반지름 1이 같아야 돼. 따라서 17 빼기 3n의 절대값이 요거 어차피 5거든?
5가 돼야 돼. 그럼 17 빼기 3n이 5던가 혹은 17 빼기 3n이 마이너스 5던가 둘 중 하나지. 이거는 지금 3n이 12이기 때문에 n은 4고 얘는 3n이 22이기 때문에 n이 3분의 20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연수 n의 값이지. 그러면 n은 4가 나올 겁니다. 자, 접하면 뭐라고 접하면 D는 R, 접하면 D는 R. 이거 꼭 기억해줘요. 접하면 D는 R. 이건 두고두고 엄청 많이 쓸 거야. 접하면 D는 R. 되죠? 자, 여기까지가 15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16번 문제인데,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 막 진짜 이거 다 계산하는 애들 있다? 근데 이게 약간 눈치 싸움이야. 잘 봐봐. 42, 42, 42, 42. 42가 계속 출몰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42를 계속 그대로 42로 두지 말고 숫자 A, 문자 A로 치환할게. 그러면 A에 A 빼기 1 곱하고, 그치? 그리고 A 42 더하기 6이지, 42 더하기 6. 그러면 42 더하기, 미안. 왠지 6이랑 5도 뭐 하고 싶긴 한데 그냥 그대로 둘게. 한 개만 해도 안 될 것 같아. 더하기 5A 빼기 5. 전개다 하면 이게 A제곱 빼기 A. 여기에 A 플러스 6 다시 곱하고 더하기 5A 빼기 5. 전개 또 마저 나오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6A제곱 5A제곱 마이너스 6A 5A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 인수분해 되네. 자세히 보면 여기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인수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대놓고 보여서 두 개만 묶으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5로 다시 인수분해 되고, 이건 A 플러스 1과 A 빼기 1과 그리고 A 더하기 5로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어떻게? A가 아까 누구였어? 원래 치환했으면 항상 중요한 건 복구, 복원, 이걸 꼭 해줘야 돼. A 자리에 다시 41을 집어넣으면 43, 41, 47 이렇게 된다고. 그치? 이거 다 더하려네? 이게 PQR인가봐. 그러면 13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됐죠? 여기까지가 16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보시고요. 이 문제는 뭐 좀 쉽게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7번에서 난 너네가 막 되게 평이한 상태로 못 써먹는 방법은 굳이 안 가르쳐줘. 나만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방법들은 얘기해봐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거잖아. 응? 물론 이렇게 수학 실력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디어들은 떠오르기 마련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문제 풀이를 좀 하자. 자, 내가 봤을 때 17번의 문제의 목적은 이거야. 김춘수의 꽃이. 저건 무슨 멍멍이 소리지? 라고 할 거야.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시야. 왜냐면 시험에 하도 잘 나오거든. 김춘수의 꽃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그가 나에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한 송이 꽃이 되었다. 뭐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여기 있는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점에 불과해. 그리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다 아무 의미 없는 직선에 불과해. 하지만 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얘야, 너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 이런 이름을 가지는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그 직선의 y절편인 a는 0,10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테니 너는 나에게 다가와 빨리 꽃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주렴. 얘야, y는 3x 빼기 6이겠네. 그러면 너네 b의 좌표는 2,0이겠구나, x절편이. 그러면 이제 누구만 구하면 되니? c만 구하면 되는데 c의 정체는 얘와 쟤가 같이 동시에 지나가는 일종의 교점. 교점은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3x 둘이 연립을 하게 되면 는에서 3x 빼기 6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랑 같다고 해서 보면 4x는 16이 되니 여기에 x좌표는 4가 되겠구나. 4를 대입하면 y값은 6이다. 가 될 거라고.
됐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ABD의 넓이와 ABC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면 누구는 이미 알아. 이거 넓이는 내가 지금부터 구할 거야. 그러면 AB 뭐? ABD의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도 AB고 여기도 AB잖아. ABC와 ABD의 넓이가 같으려면 AB라는 밑변이 똑같은 상태에서 뭐가 같아야 돼? 높이가 같아야 된다. 높이가 같으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만나는 점이 D가 돼야 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거 기울기 있지. AB의 기울기가 X가 2 가는 동안 Y가 10 빠졌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야. 이 친구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5면서 여기 누구 지나가? 4,6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5고 4,6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6이야. 그러면 그거의 무슨 절편? 이 직선의 x절편이 바로 우리가 찾는 d의 좌표지. 자, x절편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5x는 26, 따라서 x는 5분의 26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17번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18번 문제를 보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천천히 뜯어서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함수가 있어. 1. 그리고 문제에서 가조건.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 얘를 이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 자, 어쨌든 둘 다 2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기 때문에 둘이 사실 빼게 되면 2차가 없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x는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뒤에 이렇게 1차랑 상수항이 있고 gx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1차랑 상수가 있을 텐데 둘이 빼면 x제곱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몇 차씩밖에 안 남아. 1차씩밖에 안 남아. 근데 그 1차식이 그 1차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야.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얘네들 곱한 거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요걸 가지고 fx랑 gx를 어찌됐건 저찌됐건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갑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미지수 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로 나누면 x 빼기 2로 나눴어. 그러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게 몫이 하나 생길 텐데 이게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라니까?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목도 상수겠지. 나머지도 상수일 거야. 그럼 둘 다 모르는 상태로 요렇게 fx 빼기 gx는 x 빼기 2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상태가 될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fx 곱하기 gx를 이번 누구로 나누겠대?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대? 나눠 떨어진다며. 나눠 떨어진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야.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자, 이 상태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입을 좀 해볼까요? 대입을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푸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다 끄집어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천천히. 자, 일단은 대입을 좀 해볼게.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2를 집어넣어. 2. 그러면 F2 빼기 뭐야 이거 뭐지? F2 빼기 G는 A지. 맞지? F2 빼기는 G는 A고 여기는 1 한번 집어넣어봐. F1
G1은 0이야. 혹은 F-1, G-1은 0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F1은 0이거나 F-1이 0이던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오케이? 여기서 요식에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거든. 여기 x에다 1 한번 재봐. 왜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1, g1이니까 여기는 2라서 좀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1을 한번 대입해볼게.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럼 f1 빼기 g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고 여기 a거든. 0 된다. 아, f1이랑 뭐랑 같구나. g1이랑 같구나. 근데 봐봐. 둘이 곱한 게 0이지. 둘이 곱한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근데 F1이랑 G1이 같아. 그 얘기즉슨 F1도 G1도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F1도 G1도 0이야. 그럼 fx는 기본적으로 x 빼기 1이라는 친구를 인수를 가질 거고 gx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될 거야. 뒤에는 나도 모르지. 그럼 얘는 x 빼기 알파, 얘는 x 빼기 베타라고 칩시다. 근데 g를 알아 이제. g4가 3이거든. 그러면 g4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빼기 베타가 이게 3이란 말이야. 그러면 4 빼기 베타가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베타는 3이 돼.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베타가 3이니까 현재 gx는 x 빼기 1, x 빼기 3이 돼요. 오케이? 그치?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자. 여기 x제곱 빼기 1이 있었잖아. x제곱 빼기 1이. 그리고 x제곱 빼기 1이 실질적으로 이 둘이 곱한 게 x 빼기 1도 있고 x 플러스 1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둘 다 누구는 갖고 있었어? 지금 현재 gx 같은 경우 x 빼기 1이랑 누구를 갖는 걸로 확인이 됐어. x 빼기 3을 갖는 걸로 확인이 됐지. 그럼 이 x 플러스 1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fx가 가지고 있는 거지. 따라서 fx는 누구를 갖고 있는 거야? x 빼기 1과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로 갑시다. f2는 2 대입하면 3, g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둘이 더하면 2가 나올 겁니다. 약간 좀 짜집기야, 짜집기. 짜집기인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막 주구장창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맞죠? 됐어요. 점점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이제 대망의 19, 20, 21이 남았어요. 객관식에서는. 요거 조금 넘어가고 나면 또 쉬운 주관식이 나오고요. 자, 이제 19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점점.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소값이고 요거는 아마 대칭이동 그리고 최단거리. 그러니까 넘기고 쭉이라고 불리는 넘기고 쭉 최단거리 문제라고. 일단은 A랑 B는 고정픽이야. 이 A를 이 반대쪽으로 넘겨서 내가 A-라고 할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그치? 자, 그리고 B를 또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거 B-라고 할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결국은 문제에서 물어본 AP 더하기 PR까지는 A-P와 PR의 길이랑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 쭉 가는 게 어쨌든 최단거리라고. 그치? 자,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 B-Q와
QR을 더한 게 있단 말이야. 요게 지금 어차피 BQ와 QR을 더한 거랑 어차피 똑같잖아. BQ랑 QR을 더한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요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게 어쨌든 뭐해? 제일 빠르지. 제일 빠르다고. 근데 이게 넘길 때 좀 조심해서 넘겨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P를 찍을 때는 자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지금 이거 필요 없겠다. 어차피 여기다 다 풀리겠네. 지금 요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A를 반대쪽으로 넘긴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여기 왔다고. 얘도 지금 B도 이 Q가 지금 X축에 있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쪽으로 넘겨서 5,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제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이것들은 다 합치면 결국 A-R가 RB-를 합친 거가 될 거고 근데 이 상태로 얘를 어떻게 이번에 얘를 혹은 얘를 이거에 대해서 y는 1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럼 5, 마이너스 3이 y는 1이면 어쨌든 이게 4 차이가 나거든. 4만큼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5,5가 돼요. 4만큼 더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면 우리가 원하는 최단 거리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9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 루트 2가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20번 문제요.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건 생각할 게 많아진다라는 거야. 뭐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 없고 집합이 나와 있는데 되게 간단해. 18 이하의 자연수 K야. 그리고 K의 양의 약수가 X고 그게 A의 원소고 B는 256이야. B는 256이고 A랑 B랑 교집합했는데 2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A가 누구를 꼭 갖고 있다는 얘기야. 2랑 5를 꼭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2랑 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자, 2랑 5가 자, X는 K의 양의 약수야. 근데 그 X가 2, 5인 거지. 그러면 K는 2, 5의 배수인 거지. 배수. 사실 2, 5를 다 가지고 있는 그 2, 5의 공통된 배수는 꽤 많이 있어. 뭐 10도 있지만 20도 있고 30도 있단 말이야. 근데 K는 18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10밖에 안 돼. 됐지?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5, 6이야. 교집합이. 그럼 지금 A가 5, 6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 5와 6이 K의 양의 약수야. 반대로 얘기하면 K는 5와 6의 배수야. 둘 다 동시에 5의 배수이자 6의 배수여야 되니까 5와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3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5랑 6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건 30의 양의 약수 아니면 뭐 60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8 이하의 자연수 K이기 때문에 그런 K는 존재할 수가 없어. 됐지? 자, 그리고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어.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조금 복잡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막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막 해보는 방법. 그리고 자, 잘 들어 집중. 이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막 풀면 안 되고 기은, 니은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서 디귿을 접근을 해주면 좋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자 A가 K가 10이었다고 쳐봐. K가 10이면 10의 양의 약수이기 때문에 A는 1, 2, 5, 10이야. 근데 B가 2, 5, 6이거든. 여기 A에서 B를 빼면 2, 5는 교집합이니까 없어지고 1이랑 10밖에 안 남아. 그러면 합이 홀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미 그게 되는 K는 누가 있어? 10이 있지.
10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자 A에서 B를 뺄 거야. B를 뺄 거라고. 근데 B는 256이란 말이야. 256. 그럼 이거를 그냥 막 해봐 그냥 막 해봐갖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줘야 돼.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지금 놓치고 지금 설명 안 한 게 교집합은 일단 두 개는 돼야 돼. 두 개는. 그러면 지금 256 중에 누가 되든가 2호가 되든가 2호가 교집합이든가 교집합이 2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26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집합이 556일 수도 있어. 근데 니은에서 확인했듯이 어떻게 돼? 교집합이 5, 6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이 2, 5가 되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었어? K가 10일 때밖에 없었지. 근데 K가 10일 때는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두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럼 교집합이 2, 6일 때가 있지. 2, 6일 때. 교집합이 2, 6일 때는 K가 누구일 때가 있냐면 K가 6일 때가 있어. K가 6이면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야. 그때 B는 2, 5, 6이지. 그럼 A 빼기 B는 겹치는 거 2, 6, 2, 6 제끼면 1, 3만 남아. 근데 이건 합이 홀수는 아니지. 그럼 6은 탈락. 자, 이번엔 K가 얼마일 때? 2의 배수이자 6의 배수가 되는 K만 답이 된단 말이야. 결국 6의 배수인 애가 되니까 K가 12일 때가 있을 것 같아. 12일 때. 그러면 10이면 1, 2, 3, 4, 6, 12. 그리고 B가 여전히 2, 5, 6. 겹치는 거 빼면 2 빼고 6 빼면 1, 3, 4, 12. 그럼 이게 4, 8, 이것도 뭐야? 다 더하면 합이 홀수가 아니지. 이거 짝수야. 그러니까 12도 안 돼. 자, 이거 한번 좀 지우면서 좀 다시 좀 할게요. 오늘 좀 지워줘 봐봐요. 잘 읽었다. 자, 이번엔 K가 18일 때. K가 18이면 A의 원소는 18의 약수니까 1, 2, 18, 9, 3, 6. B가 2, 5, 6. 겹치는 게 2랑 6이 겹치니까 A 빼기 B는 1, 3, 9, 18. 자, 이러면 10, 13, 18, 31. 다 더하면 31. 원소의 합이 31. 뭐지? 홀수 맞지? 그럼 18은 돼. 아까 누구 됐어? 10 됐지? 둘이 더하면 28이 나와요. 디귿은 맞다. 이렇게 해서 참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예시법이라고 불리는 거야. 예를 들어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주는 거지. 사실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해서 이게 20번 문제예요. 자, 21번, 대망의 21번.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 일단 접한다. 그러면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y는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7 그래프면 이 정도로 생겨 먹었을 거야. 아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리면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 생겼고, 여기 y는 만약에 y는 x 플러스 7이 지나갈 건데 정확하게는 이 정도 라인으로 지나갈 거야. y는 x 플러스 7이면. 그럼 실질적으로 접하는 애가 봐봐. 요렇게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접하고, 반대로 한 이쯤에도 얘랑 반지름 똑같아야 돼. 그림 좀 이상한데 요렇게. 그리고 이쪽으로도 요렇게 해서 몇 개 가질 수 있어? y는 x 플러스 7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걸 반지름을 좀 작게 잡으면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긴 한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차피 접하는 원의 개수가, yx 플러스 7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홀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게 막 5개씩 막 가지고 그러진 못할 거야.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m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됐죠? 자, m은 3이었어, 지금부터. m이 3인 상태에서 그때 다른 애들을 계산을 좀 해보자. 이렇게 지나가고 중심 1 그럼 이 상태로 여기도 당연히 1 반지름을 구할 건데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 반지름이란 건 결국 뭐냐면 얘 여기 접하지. 그리고 이 2차함수 위에 점자. 어떤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yx 플러스 k라고 해. 얘는 누구랑 접해? 이 2차함수랑 딱 접하게끔 들어가는 거야. 접하게끔. 그래야지만 3개가 나올 때거든.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곧 우리가 찾는 반지름이야. y는 x분의 k가 누구랑?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7이랑 접하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이 직선이랑 2차 함수가 접하면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둘이 능는 했을 때 양변이 2점 곱하고 이게 중근을 가져야 돼. 따라서 판별식은 0이 나와야 되고 반의 제곱 빼기 ac가 0 그럼 2k가 6 따라서 k는 3 됐죠? 아닌가? 잠깐만 2x 2k x제곱 7 2제곱 마이너스 ac 6 그럼 k 값이 10된 3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자,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해야 되지? 그러면 이 위의 점, 이 위의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봐봐. 예를 들어서 0,3 같은 거. 0,3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이 거리잖아. x 빼기 y 플러스 7은 0이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루트 2분의 0, 3 집어넣으면 4. 그러면 유리화까지 살짝 해주면 2루트 2. 요 길이가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반지름이 2루트 2라는 거야. 그거 제곱하면 8. 됐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y는 x 플러스 x에 대해서 접하는 원의 개수거든. 그럼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재활용을 좀 하면 이게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지금 좀 전에 이거 접하면서 들어갈 때가 누구였어? 여기가 y는 x 플러스 3이었다고. y는 x면 딱 얘보다 훨씬 미치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접할 수 있는 애는 중심이 여기고 여기도 접하려면 아마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요런의 한 개랑 요런의 한 개랑 해서 아마 2개가 나올 거야. 2개. 그래서 얘는 2. 답은 13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21번도 뭐 솔직히 21번 틀릴 때긴 한데 그래도 그림 그리면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잡힐 거야.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할 말이 없어요. A의 여집합 A는 4, A 빼고 나머지 다 1, 2, 3 다 더하면 원소의 합은 당연히 6. 틀리면 일찌감치 수학을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자, 함수가 이렇대. 치역이라는 건 별거 없고 선택받은 애들, 그게 치역이야. 그래서 치역의 집합은 4랑 6이지요. 됐죠? 뭐 둘이 더하면 당연히 그냥 10일 거고요. 자, 24번. 외분점 구하는 공식 정도는 벌써부터 까먹고 그러면 곤란해요. A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0,7이면 2대1로 외분하면 2 빼기 1 2랑 B랑 곱하고 1이랑 A가랑 곱해서 빼면 돼. 그러면 0 빼기 2
2 빼기 1분의 2랑 7이랑 곱하고 빼기 1이랑 0이랑 곱하고 그러면 이 좌표는 2,14요. 따라서 A 값은 그냥 14요.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참에 내분점도 한번 떠올려 보고 25번 가기 전에 그냥 26번으로 바로 갈게. 자, AB의 길이가 3. 자, AB의 선분의 길이지, 3분의 길이. 그리고 A제곱 항상 양수야. B제곱도 항상 양수야. 사실, 일단은 얘네들은 선분의 길이고 뭐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야. 그리고 AB의 길이가 3이라는 게 뭔 소리지? 뭘 거야? A가 고정인 상태에서 B는 이거 막 돌아다니잖아. 중심이 어디고? 중심이 5,12고 반지름이 3인 그럼 중심이 5,12고 반지름이 3인 원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원 위에 한 점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왜냐면 B가 뭔지 모르겠지만 AB의 길이가 항상 3으로 일정하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오케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야? 여기 0,0이 있고 A, B가 있다고 치면 0,0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제일 멀어질 때는 B가 막 돌아다닌다.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멀 때고 원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중심 반지름 언급해서 얘기를 해주면 0,0부터 5,12까지 거리가 13이지. 거기에 반지름 누구 추가? 3 추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게 얼마인 거야? 루트 씌운 게 이게 16인 거잖아.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은 16의 제곱인 256이 돼야 되죠. 됐죠? 제일 짧을 때는 여기죠. 13에서 3 뺀 10.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아마 100이겠죠? 10 제곱하면 100이니까. 이렇게 됐죠? 자, 15번은 2차 부등식 문제네요. 거기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실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친구가 밑에 있는 y는 x인 x축이랑 만날 일이 없어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결국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k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없다라는 건 근이 없다라는 거지.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게 살짝 접하는 것까지는 봐주거든. 살짝 접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중근을 가질 때까지는 봐준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 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공중에 붕 뜨려면 근이 없어야 되고 살짝 접하려면 근이 한 개 있어야 되니까. 그럼 판별식 써보면 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값은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정답은 9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27, 28, 29, 30 4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힘 좀 내세요. 나오지? 당황하지 말고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천천히 찾아. 일단 AB라는 만나는 점이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넓이가 15래. 이게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일단은 당연히 이게 삼각형의 문제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알아야 돼. 이게 y가 k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알기가 좀 힘들어. 알기가 좀 힘들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 길이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긴 하거든. 근데 그냥 대충 계략적으로 좀 잡아봐봐. 계략적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높이가 누구야? 높이는 그냥 k야. 높이는 k야. 그리고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가 k가 될 때 뭐가 있어? 두 근이 존재하겠지.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밑변은 베타 빼기 알파지. 근데 이 베타 빼기 알파 같은 경우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야. 그러면 요거 64에서 4, 12-k를 뺀 거지. 이게 베타 빼기 알파야. 근데 여기다 뭘 치야 돼?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 결국 베타 빼기 알파는 이 값인 거야. 계산하면은 64에서 48 빼면 16 플러스 4k가 밑변의 길인 거지. 거기에 누구 곱해? 높이인 k 곱하고 2분의 1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15가 되는 거지. 양변에 2 곱하면 k 루트 16 빼기 4k가 아니 16 더하기 4k가 30. 양변에 제곱하면 k제곱 16 더하기 4k가 30. 되죠? 그러면 이거 4로는 약분이 안 되고 전개를 다 했다고 치면은 쏘리 내가 이 제곱할 때 이 제곱 안 했다. 900 되는데 이거 원래는 저거 해야 되거든. 막 인수분해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센스거든. 애초에 사실 센스를 부렸으면 편하긴 한데 과연 뭐 곱하기 뭘 하면 15가 나오냐 30이 나오냐라는 건데 5 곱하기 6? 6 곱하기 5 정도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K가 5라고 한번 해봐봐. K가 5면 이건 5고 5 집어넣으면 20, 36이잖아. 30 나오지? K 값은 그냥 5인 거야.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K 값은 5인 거지. 아니면 그냥 대충 초장부터 찍었으면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알아. 넓이가 15잖아. 근데 얘랑 내가 볼 때 앞만 봐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 얘 곱하기 얘 한 게 30 나오거든. 비슷하거든? 얘는 5, 얘는 6. 그럼 딱 2분의 1 하면 30 나온다고. 사이즈가 딱 맞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해서 K 값은 5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갈게요. 항상 어려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봐요. 8개의 원소를 가진 x가 있고 이건 x에서 x로의 함수야. 다시 얘기하면 일단 공역의 전체 범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범위도 1부터 8까지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선택을 받은 치역은 7개라는 거지. 간단해. 1부터 8까지 중에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 값이 한 개 있는 거야.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 자, 그리고 그 한 개를 제외하고, 그리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긴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는 겹친다라는 거야. 두 개는 어떤 값으로 겹치는데 그 겹치는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겹치는 값, 이 n은 뭐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상태가 1, 2, 3, 4, 5, 6, 7, 8이 있고 여기 1, 2, 3, 4, 5, 6, 7, 8이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8이 선택을 못 받았으면 6은 6으로 가고 7도 6으로 간 이렇게 두 번 선택한 애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게 원소의 개수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 두 번 선택받은 애지 n은 얘는 1부터 8까지 중에서 두 번 선택받은 애야. 자,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값을 내가 m이라고 할게. 어쨌든 이 중에서는 이거 다 1부터 8까지 이거 다 선택받아서 다 더했다고 쳐봐.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9, 4, 36이거든? 근데 이 중에서 두 번 선택받은 n은 한 번 더 추가가 될 거고 선택받지 못한 m은 아예 빠질 거라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게 42가 돼야 되고 n 빼기 m이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m도 n도 어쨌든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는 값이 n은 8, m은 2가 가능하고 n은 7, m은 1이 가능해. 6, 0은 안 되잖아. 그럼 n이 8이다. m이 2다. n이 누구였어? 두 번 선택받은 애지. 두 번 선택받은 애가 8이면 1, 2, 3, 4, 5, 6, 7, 8에서 2는 선택을 안 받은 거고 두 번 선택받은 애가 8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8이잖아. 이 차이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7이 된다. 근데 다 조건은 분명히 그 차이는 6이라고 했어. 자, 두 번째 경우
n이 누구였어? 두 번 선택받은 애. 그리고 m이 누구? 선택받지 못한 애. 선택받지 못한 애. 그리고 두 번 선택받은 애 7. 어쨌든 8도 있는 거야. 뭐 이러나 저러나 그럼 이러면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6이 맞잖아. 맞지? 그러면 요때 두 번 선택받은 애는 누구야? 7이 되는 거라고. 일단 대응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약간의 퍼즐 같은 느낌이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퍼즐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추론하는 거지.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자, 29번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네. 이거 증명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를 꼭 증명하라고 하면 스스로 증명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혹자에 따르면은 창의적으로 풀면 문제를 틀린다. 문제에서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게. 시키는 대로. 이차 함수가 있고 거기에 y는 nx라는 직선이 지나갈 거야. 그리고 그때 교점을 a라고 할 거래. 되지? 그리고 이거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x값이 2분의 n이래. 내가 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2분의 n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y값은 2분의 n 제곱일 거야. 그리고 이번에 a-라는 애는 n 플러스 2x. 그러니까 얘보다 좀 기울기가 조금 더 크네.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거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계산을 좀 해보면 이게 지금 y는 n 플러스 2x니까 이거랑 누구랑 y는 2x 제곱이랑 만날 때지. 2x 제곱은 n 플러스 2x인데 원점 빼고니까 어차피 x 지워버리고 x는 2분의 n 플러스 2 되지? 그럼 a-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지. a-의 좌표가 2분의 n? 2분의 n? 잠깐만. 아까 n 플러스 2 제곱이고 2x 없어졌고 a-가 아니고 요 a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여기가 a-네. 됐지? 이건 뭐 내가 지금 딴 걸 구한 거야. 이건 지금 여기는 이거 교점 구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 그럼 굳이 근데 구했으니까 여기도 좌표도 그냥 구해봐봐. 뭐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겠지. 2학년인데 버릴 필요 없잖아. 여기 좌표가 2분의 n 플러스 2, 콤마, 이거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 올라간 거거든?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 x값이 얼마? 2분의 n이지. 여기서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그치? 그리고 누구 위의 점이야? 요거 위의 점이니까 2분의 n 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2야. 난 이거 지금 왜 구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자, 그럼 a''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지. 2분의 n의 n 플러스 2에서 2분의 n 제곱을 뺀 거야.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2분의 n의 n 플러스 2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삼각형 OAB의 넓이네. 여기가 O, 여기 A, B가 뭐야? B가 문제에서 있겠지? 여기가 B네. 여기가 B다. B 이름. OAB의 넓이는 자, 뭐 신발끈을 따로 쓰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 신발끈 써서 나온 공식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넓이가 요 넓이랑 요 넓이의 합이잖아. 근데 여기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 이거 괜히 구한 게 아니라고. AA-가 이거였었잖아. 그럼 AA-를 계산을 좀 해봐봐. 저거 전개다 하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n. 다시 얘기하면 n이지. 거기서 2분의 n제곱 뺐으니까 요 AA-의 길이가 n이야. 그리고 요만큼의 높이가
누구야? 여기 x값이 2분의 n이잖아. n 곱하기 2분의 n에 2분의 1 한 곱기에 요거의 넓이. 여기가 지금 n이고 여기가 2분의 n. 한 다음에 2분의 1 한 거.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이번에는. 여기서 요만큼 빼면 되지. 그럼 이거 1인 것 같은데 요 사이즈가? 여기 좌표가 2분의 n 플러스 인데 여기 좌표가 2분의 n이니까 빼버리면 2분의 n이 없어져서 딱 1이라. 그럼 얘네들은 2분의 1 곱하기 n으로 묶어버리면 2분의 n 빼기 더하기 2분의 1,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럼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야. 됐지? 응. 자, 그럼 SN이 100보다 클 때는 언제냐? 2분의 n 더하기 1이 SN인데 계산을 좀 하면 4분의 n 제곱 더하기 2분의 n이네. 이게 100보다 클 때가 언제냐라는 거지? 됐지? 양변에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를 때려버리면 n제곱 2n이 400보다 클 때. 이거 뭐 넘겨서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긴 한데 대충 때려봐봐. 얼마쯤 집어넣으면 400보다 커지나. 일단 10은 아니야. 20은 확실하고. 19가 되냐? 19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9가 되는지 확인만 하면 돼. 그럼 얘는 실제로는 19 곱하기 21이어서 잠시만 189에 21하면 399에서 안 넘어. 19도 이거 안 넘어. 딱 누구일 때부터? 20일 때부터 되니까 최소값 n의 최소값은 2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사실 29번 문제 치고는 되게 쉬운 거야. 이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라고. 자연스럽게.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좌표 이름 불러주는 거 잊지 말고. 자, 여기까지가 29번 문제였어요. 30번이요. 대망의 30번. 빠밤 빰. 생각이라는 거 좀 하면서 풀어봅시다.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리고 1이랑 2랑 6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 역함수 구하려고 하지 마. 그냥 대입해봐. 자, x가 1일 때 천천히 갑니다. f1 더하기 f 역함수 1이 2야. 근데 지금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거든? 어쨌든 역함수도 이 중에 하나고 얘 합성을 하든 뭘 하든 대입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야. 근데 둘이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1, 1밖에 없어. 그럼 f 역함수 1이 1이니까 f1은 1이라는 얘기야. 맞는지 확인해봐. f1은 1이니까 또 f1은 1 맞지? 따라서 자 결론 f1은 1이야. 결론은 저기다가 둘게. 이번 x가 2일 때 그럼 f2 더하기 역함수 2는 4야. 이게 4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어차피 1, 3, 2, 2, 3일밖에 없어. 그치? 이게 만약에 맞다면 1, 3이 맞다면 f 역함수 2가 3이니까 f3은 2야. f3이 2지? 그럼 f5가 8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이거 안 돼. 그냥 실패. 자, 그러면 f 역함수 2가 요때 볼게, 요때. 왜 이거부터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려고. 그렇지. f1은 2거든? 말이 되니? 아까 f1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는데? 1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아닌 거야. 그럼 결국은 f 역함수 2는 2인 거지. 그래서 f2는 또 2인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 이번에는 누구? 6을 집어넣을게. 그럼 f6 더하기 f 역함수 6이 12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지금 1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쨌든 이게 5, 7이던가 6, 6이던가 7, 5던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게 맞으면 f 역함수 6이 6이면 f6이 6이잖아. 근데 f6은 6이 아니라 그랬어. 고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 둘 중 하나라고.
그러면 f 역함수 첫 번째 요 케이스 1번이랑 케이스 2번을 확인을 좀 해볼게. 둘 중 하나는 아마 될 거고 둘 중 하나는 안 될 거야. f 역함수 6이 7이고 그럼 f7은 6이야. 그치? 자, 그리고 f6이 5가 되지. 그치? 그러면 f6은 얼마냐라는 거거든. 그럼 뭘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지금 현재까지 상태만 좀 놓고 보면 1, 2, 3, 4, 5, 6, 7이 있고 1, 2, 3, 4, 5, 6, 7이 있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는 게 이미 확정이야. 그리고 3이랑 5랑 합쳐서 10이 돼야 돼. 됐지? 자, 3이랑 5랑 합쳐서 10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1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4, 6, 6, 4, 3, 7, 7, 3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얘네들 좀 확인 계속 합니다. 자, F7이 만약에 6으로 갔어. F7이 6으로 갔고, F6이 5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F6이. 그러면 F6은 될 수 있는 게 누가 5로 갈 거냐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봐봐. if F6이 3으로 간다고 쳐봐. F6이 3으로 가면 F3이 5지. F3이 오면 F5도 5가 돼. 그치? 그럼 F6은 뭐는 아닌 거야. F6은 3은 아닌 거야. 그치? 그리고 F6이 3은 아니면 4라고 할까? F6이 4라고 하면 F4는 5인 거거든? F4는 5. F6이 만약에 4라고 하면 F4는 5야. 그리고 F7은 6이고. 됐지? 그럼 지금까지 4, 5, 6 가고 누구 남았어? 선택 못 받은 애가. 3이랑 7 남았지. 그러면 F3이랑 F5 둘 중에 하나가 3이랑 7로 갈 거야. 3이랑 7로 가. 됐지? 그러면 3, 7, 4, 5, 6 다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 됐네. 그럼 다 됐네. 응. 그러면 이거 별로 모순이 없거든. 뭐 3이 3으로 갈 수도 있고 5가 7로 갈 수도 있고 3이 7로 가고 5가 3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됐건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본 건 F6이랑 F7이랑 다 하라고 그랬는데 F6이 4고 F7이 6이네. 그리고 F4가 5고. 그러면 10 곱하기 5니까 답은 50이 나올 거야. 쌤! 너무 이걸로 그냥 다이렉트 한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해. 7이랑 5일 때도. 그럼 저것도 생각은 해볼게, 생각은. 생각은 해보는데 이건 아마 하다 보면 분명히 오류가 생길 거야. 하다 보면. 지금 좀 전에 한 거는 중간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오류가 생기진 않았단 말이야. 자, F, 가정법을 계속 써. 이게 30분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잖아. F 역 함수 6이 온 거야. F 누가? 5가 6이지. F5가 6이면, 사실 F5가 6이면 자동으로 F3이 얼마야? F3이 4가 돼야 돼. 그럼 현재까지 상태를 봐봐. 1, 2, 3, 4, 5, 6, 7이고, 1, 2, 3, 4, 5, 6, 7에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는 게 이미 확정이고, 5가 6으로 가고, 3이 4로 가야 돼. 됐죠? 자, 그러면 F6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 F6이 지금 봐봐. F6이 갈 수 있는 동네가 3, 5, 7밖에 없지. 이게 3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3은 4로 갔으니까. 이게 6이 5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지. F5가 7로 안 가니까. 그러면 3도 안 되고 5도 안 되면 F6은 7이어야 돼. 근데 F6이 7이면 F7도 7이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지.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이게 맞는 거였어.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우연찮게 맞아 들어가서 답은 50이다 라고 해서 풀어줄 수 있다고요. 됐죠? 시험 잘 보세요.